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이런저런 불편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차서 남의 다리 같다, 혹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무겁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증상, 이런 것들은 전신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장에서 다리로 혈액을 보내주었던 것이 다시 되돌아오지가 잘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 되돌리는 것들이 종아리 다리 근육이 펌핑해 주어야 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뇌의 혈액 공급과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말초 혈관까지 구석구석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에 꽤나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신호로 첫 번째로 부종과 하체 비만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체 비만은 실제로 다리에만 유독 살이 찐다라기보다는 붓다 보면 다리가 꼭 살 찐 것처럼 통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양말이나 스타킹을 벗어보면 그 자리가 자국이 한참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종아리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또 바로 올라오지 않고 살이 푹 들어가서 자국이 또 한참 남아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또 저녁만 되면 종아리 부분이 빵빵하게 물이 찬 것처럼 부어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다리의 부종들이 빠지지 않고 지속되면 마치 하체 비만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족냉증 또한 하체순환장애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말초의 체열이 낮아지게 되면서 점차 차다라고 느끼게 되는 증상입니다. 난 항상 사시사철 발이 너무 차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겨울에 털부츠를 신어도 발이 너무 차다,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겠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에 땀은 분명히 많이 나는데 열은 안 나고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끝까지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다리의 통증 또는 이상 감각이 느껴진다면 이것 또한 혈액순환 장애는 아닐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리가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때때로 느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상한 감각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밤에 잘 때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피곤해도 다리에 쥐가 금세 나고,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는데도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줄이 툭툭툭 튀는 것처럼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액 공급이 부족한 다리의 근육들이 보내는 일종의 불편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감이 있다 싶으시면 발목의 맥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발등 부분을 손으로 짚어보시면 맥박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요걸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맥박이 거의 뛰지 않거나 혹은 희미하게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다리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체에는 우리 몸에서 덩어리가 가장 큰 근육들 중에 한두 가지인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런 근육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인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라고도 불리는 만큼 심장에서 보내준, 다리 쪽으로 보내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주는 펌핑을 하는 근육입니다. 근육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이 부족해지고, 즉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다리 근육이 약화가 된다면 결국은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갑자기 발생하는 운동장애는 가장 위험한 혈액순환 장애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쩡하게 잘 걷다가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관절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관절의 안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져서 체력이 급속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레 주저앉는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걷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내가 힘을 많이 줘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걷는 게 점점 힘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장애들은 혈액순환과 더불어서 근감소증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와 운동량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종아리 근육 또한 쇠퇴하게 되면서 종아리의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65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줄자로 한번 종아리 둘레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레가 32cm 미만이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 근감소증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80% 이상은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다라는 국내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톱 무좀이 생기거나 낫지 않게 되면 다리 혈관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심평원의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손발톱 무좀 환자가 말초 혈관 질환을 동반할 위험은 없는 경우보다 19%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초 혈관에 노폐물이나 이물질이 쌓여서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어려워지게 되고 엉덩이와 다리의 통증이나 경련뿐 아니라 다리, 발, 발가락 등등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오래 걸었을 때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의 피로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발톱이 잘 자라지 않거나 무좀 등의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게 잘 낫지 않게 되고 결국 발톱의 형태도 변화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발톱의 모양이 점차 변형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발톱에 무언가 장애가 왔구나 해서 이어서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다리의 피부색이 유독 어둡고 칙칙해지거나 혹은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반점들이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경우라면 이상하다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리의 보라색 점은 순환계통의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지정맥류의 전조신호와도 같은데요. 이러한 불규칙적인 보라색 반점들이 궤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피부가 얇아지고 갈라지는 증상이나 피부에 털이 얇아지고 숱이 적어지는 등의 증상도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꽤 많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실 것은 걷기 운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좋으니 자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종아리 근육을 점차 키워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온찜질이나 근육 마사지를 해주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척추와 골반의 정렬이 좋지 않다든지 혹은 무작정 걷기에는 무언가 불편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체형의 바른 정렬을 돕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